어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발표하셨습니다. 뭐 아까 여러 가지 뭐 핵심은 민간 기업의 기살리기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내용이 재탕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고요. 핵심은 빠져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유턴기업 보조금 세제 지원 이런 부분도 사실 이 정도 갖고 유턴하겠느냐. 또 그리고 SOC 사업도 실질적으로 생활형 SOC 사업 이런 부분을 붙여서 사실상 제대로 된 SOC 사업을 하느냐 이런 비판 있는 거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고요. 혁신성장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그 단기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국정감사 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 마이동풍이다 이 정도. 왜 마이동풍이냐 우리가 국정감사 내내 단기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또다시 59,000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라도 하는 것이 맞다 부총리께서 자꾸 강변하시는데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정말 이렇게 단경 일자리 버스값 받는 버스값 벌려고 일자리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 저는 통계 조작을 위한 분식 일자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한마디로 돈 나눠주는 복지 예산, 복지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발표하신 것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것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이 부분 하나 마음에 들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 내내 이런 단기 일자리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 정부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르헨티나하고 같은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네스토르 대통령, 크리스티나 대통령, 부부 대통령이 12년 집권하면서요. 곡물호황을 만나서 최저임금 올리고 연금 지급 확대하고 전기가스 교통보조금 올리고 공공일자리 늘리고 민간기업 국유화해서 결국 12년 만에 정말 완전히 도탄에 빠졌습니다. 2015년에 우파 대통령 들어서서 재정지출 삭감하고 연금개혁 보조금 취소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올해 IMF 구제금융 받은 거 잘 아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공공일자리 늘리고 저는 이 파퓰리즘으로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난 8월에 국제금융센터에서 신흥국 차별화 지속 가능성 점검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상수지가 좋고 수출 잘 돼서 경상수지 좋고 재정이 좋아서 그나마 버텼는데요. 이 재정수지 좋아서 버텼는데 여기는 내용을 잘 보면 잠재 리스크, 뭐 석유 수입 부분 또는 대중무역 규모 이런 걸 봐서 우리보다 국가 신임도 낮은 러시아보다도 사실은 더 위험한 국가로 분류돼서 우리가 그렇게 안심할 만하지는 않다. 특히 아시다시피 재정수지가 지난 상반기에 그 6년 만에 최저를 보여준 거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재정 건전성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기재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 예산만 봐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재부가 4.4%로 했어요. 한마디로 뭐 규정 속도가 여기에 따르면 60km라고 하면 지금 총 지출은 9.17% 증가를 합니다. 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이 4.4%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복지 예산은 12.1%를 증가합니다. 결국은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과연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일자리 예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내년 예산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 중장기 이번 정부가 내놓은 뭐 전체적인 그 중장기 재정 수입 지출 전망을 보면 지출 증가율은 7.3%인데 수입 증가율은 5.2%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5년 앞으로 이 조세하고 조세 정책하고 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제 한 5년간은 괜찮은데 향후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복지 예산 이야기할 때. 이 얘기 안 들으십니까? 아니, 그게 있고요.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그 정부 임기 내 다시 말씀드리면 5년 동안에 관리 대상 수지가 저희가 한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2020년부터 마이너스 2%. 22년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그런데요. 1.8%. 국가 채무 비율이 41%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국가 채무 비율이 42%라고 하셨는데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 5년간 있었던 건 방금 늘어났어요. 저는 과연 그걸 지킬 수 있느냐. 게 5년 뒤를 얘기한 겁니다. 2022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 2022년에 그거보다 더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 과연 그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연금 충당 부채 비율도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저는 공무원 증원 때문에 가만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죠. 복지 지출 확대하죠. 그래서 과연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게다가 대북 퍼주기 예산까지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남북 연락사무소 8,500만 원 든다, 8,600만 원 든다고 하고 100억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런 남북경협 예산은 그동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정 건전성이 과연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적에 그 건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상 수지 마이너스 1.8, 국채 비율 41%. 이것이 이제 2022년, 그러니까 5년 계획의 이제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면은 굉장히 건전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마 어디께서 지라신 취지가 내년도에 이제 총지출 증가율이 9.7%라고 하는 숫자에 타당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의 논거는 과연 지금 우리의 사회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결론은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쓰냐고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재정 적극적인 역할을 그 범위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된다면 우리가 과연 미래 세대한테 부담만 지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럼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백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서 재원 대책 중에서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로 나눠지는데요. 세출 절감의 지출 절약을 60조 2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한 지출 절약이 뭔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